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국내 시장은 잘 긍정적으로 견뎌준 시장이었습니다. 불안함이 꽤나 컸던 글로벌 상황이었지만 국내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게 올라주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그런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방송 중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고민하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한 분 한 분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실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도 꼼꼼하게 다음 주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와룡 선생님 그리고 한선호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이번 주 시장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와룡 선생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의상도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네, 토요일이니까 우리 둘 다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으셨군요. 네. 사실 이제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인데 어젠가요? 글로벌 증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커진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다음 주 시장이 참 어떨까 불안한 마음이 클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증시도 사실 조금 쉬어가고 있죠. 네. 연속 8일간 사실 급속도로 올라왔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 시장 강세로 나왔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숨고리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 연말부터 말씀드린 게 우리 시장 이렇게 연말에 계엄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 일단 올해 버텨라.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바로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은 현재 저도 어떤 기금 운용 전문 자문위원으로 있었는데 거기서는 연간 목표와 비중이나 어디 대체 자산, 부동산 그리고 해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목표로 비중 목표를 잡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기금이 현재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비중을 해외 주식과 이렇게 포지션을 잡죠. 한 14.9%의 비중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9%로 한 3%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거래일째인가 지금 연속해서 순매수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 내일 장이 좀 빠지면은 지금 어제 미국 장이 좀 차트를 보시면은 제 차트가 지금 다우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어제 올해 최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1.69 빠졌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2.2%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도 지금 현재 2만 선이 넘어가면은 벌써 고점으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 피로감을 느끼고 언제 빠져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올 때 못 올랐죠. 못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그래도 든든한 연기금이 좀 받치고 있고 내일 다음 주에도 하락하더라도 지금 우리 증시의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왕의 귀환입니다. 삼성전자가 돌아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든든히 버티고 여러분이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에서 터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지만은 지금 중국 관련해서 지금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 그러면 그동안 숨죽였던 여러 콘텐츠라든가 게임이나 다른 업종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 쉬게 될 수 있죠. 조선이나 방산 아니면은 로봇주라든가 이게 쉬면서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가면서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하면서 테마별로 종목별로 순환매가 가니까 이 방송 잘 청취하셔서 어떤 종목에 옥석을 가려야 될지를 보시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조정이 나오면은 종목별로 잘 순환매해서 다음 올라갈 상승 종목을 고를 찬스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목요일, 금요일 국내 시장도 약간 좀 쉬어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기환,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이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 속에 또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 점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도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가장 저는 지금 아직도 물론 이게 정확히 추세 전환인지는 다음 주나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첫 번째로 가져온 게 바로 중국 소비주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이르면은 5월에 한알령을 이제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향후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못 갔던 못난이로 했던 뭐 미디어라든가 미디어 콘텐츠, 엔터, 게임, 뭐 화장품, 여행주 모든 이러한 섹터 종목들이 앞으로 이를 통틀어서 중국 소비주라고 하는데 이런 수혜주가 우리 국내 시장을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상황이 온 것은 최근에 여러분이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번에 하얼빈의 동계아시안 게임에 참석을 했죠. 거기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시 주석을 뭐 한국의 초청이라든가 또 앞으로 한국 교류에 대해서 문화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는데 한류 문화 교류 개방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조금 뭔가 긍정적인 예상을 했고 또 중국의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국 아태 협력 중심이 이르면 다음 달에 3월이죠. 한국의 문화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안을 계기로 그동 사드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한날령으로 힘들었죠. 지금 산업은행 산하 미래전략연구소에서 2017년 사드 보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산업 쪽의 피해가 한 2,170조인가 2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22조 이 정도로 추산하는데 앞으로 이게 살살 풀리게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저 증시에나 우리나 경제에도 약간 숨통이 트게 될지 모르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죠. 처음에는 시진핑 3년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트럼프 1기 정부에는 조금 다소 곧한 모양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시진핑도 강한 체력이 생겼고 이제는 트럼프의 지지하는 맞설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미중 갈등이 심해질 때 히토르나 다른 카드를 쓰지만 뭐 여의치 않을 때 중국이 돌파구의 하나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제한 주변국과의 어떤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서 미중 갈등의 어떤 외교적 분쟁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동맹국을 통해서 포섭하려는 전략이 하나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이 얼마 전에 보시면은 한국을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그 여행 포함시켰죠. 이런 부분이 약간 우호적인 제스처가 아닐까. 또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 한알령까지 해제된다면은 우리도 정말 또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종목들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놓은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미중 갈등 쪽에서 한국에서 만약에 먼저 갈 거는 뭐 가장 몸으로 빠른 가수 이렇게 연예 기획에서 먼저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장 오른 것은 현재 4대 기획사가 있습니다. 뭐 SM이라든가 하이브라든가 뭐 JYP라든가 YG엔터 뭐 이런 쪽이 가장 많이 올랐고 지금 올라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져온 종목은 섹터별로 만들었다면은 거기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가져왔는데 일단 액터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의 게임 회사입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게임사를 좀 하나씩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녀공장은 뭐 화장품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코스트코에 가보시면 마녀공장의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화장품 회사들도 중국 때문에 상당히 힘드는데 그 돌파구를 미국이나 유럽에 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중국 시장까지 열린다? 대형사인 뭐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도 있지만은 중소 어떤 화장품 회사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고 화이브를 넣어놨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중국 공연을 간다.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나 이런 데 상당히 큰 부분을 가져올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다음 하나는 A스토리를 보겠습니다. A스토리 이 종목은 바로 콘텐츠 회사입니다. 콘텐츠 회사인데 보시면은 엄청난 하락을 했었어요. 엄청난 하락 3만 원짜리가 6천 원까지 빠졌었는데 이제 첫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런 콘텐츠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종목들이 관세 장벽도 피하면서 중국에 만약 간다면은 앞으로 이 엔터주나 이런 쪽은 뭐
SBS나 콘텐츠 중앙 이런 부분들은 무역품이 아니고 이런 지적 재산이나 이런 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이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가지만은 그래도 아직 넘어야 할 부분은 많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중국에서는 우리 한한령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좀 지금 철강 관련해서 관세를 우리가 부과해서 그 부분에서 좀 또 중국을 또 언짢게 했다면 한한령을 쪽에서 이쪽에 또 쑥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고 정치적인 환경도 보면서 이쪽 좀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첫 번째로 중국 소비주를 가져왔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정말 대단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게 지금 우리 증시에서 올라가는 것은 미래의 성장성도 있지만은 실적 부분입니다. 실적 부분은 지금 가장 잘 나오는 게 미래의 실적과 현재 실적이 찍히는 숫자를 찍히는 게 바로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를 한 20% 비중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왔었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 방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4대 방산주가 있는데 4대 방산주는 여러분이 천궁과 신궁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궁 이런 미사일, 현궁이란 거는요, 지금 날아오는 미사일을 쏘는 건 신궁, 천궁이고, 지금 저기에 탱크가 있어요. 그걸 쏘기 위해서 보병들이 가서 여기 들고 미사일을 쏘는 건 현궁인데, 이런 유도 미사일을 제조하는 게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원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서 지금 차트 보시면 엄청난 등산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제조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옛날 삼성 테크웨이인데 제가 봐서는 정말 하나그룹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하나그룹도 이제 김승현 회장님이 지분을 삼형제한테 나눠주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그룹을 이끌고 나갈 장남을 하버드 출신이에요. 정말 똑똑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필리 조선소 아마 그쪽에 투자하는 것도 아마 그분이 결정하셨을 겁니다. 지금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제조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제가 이렇게 올랐지만은요, 실적이 또 찍히면 더 올라갑니다. 보통 주식은요, 밑에 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멀티플을 주고 막 올라가는데, 그게 다시 또 실적 숫자로 찍히면 앞으로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방산주 오늘 가져온 부분들 앞으로 눈여겨보면서 이거 말고도 많으니까 방산주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다음번 2개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항공우주, 제가 여기 머니투데이 온 12월에 딱 오자마자 추천했는데 제가 추천드린 바로 다다음 날 계엄령이 터졌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그냥 나머지 세대 방산주도 4개의 방산주 다 떨어졌는데 요것만 유독 못 가다가 최근에 반등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KF-21 전투기, 보람의 전투기죠.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이거하고 FA-50 전투기를 제조하고 수리온이라든가 이런 것들 헬기도 제조하는데, 이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또 K2 전차라고 있죠.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인데 이 종목은 중동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기후나 이런 데 지형에 특화돼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현대로템. 이 4개 방산주가 지금 현재 수주 잔고로 해서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번에만 14조 원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유럽을 엄청나게 쬐고 있고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전 세계에서 방위비를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우리나라 많이 쓰죠? 미국이 제일 씁니다. 미국이 경찰국가처럼 전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GDP의 3.5%를 쓰는데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채 2%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 다 지켜주는데 너희들은 왜 돈을 안 써? 우리나라는 2.5%. 그러니까 총 GDP,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서 2.5% 씁니다. 더 방위비 더 내. 요청하는 것도 1, 2년 있어요. 제가 미국인이라도. 왜 우리가 다 지켜줘야 되느냐. 근데 앞으로 이런 자국 우선주의가 되고 하면은 앞으로 미 대통령은 앞으로 유럽도 너희들이 더 무기를 또 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자주국방을 해라. 나토에 지원도 안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은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무기 구입이 더 많아지고 지금 현재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던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그럼 독일도 유럽 기업이 군비 감축을 하면서 독일도 지금 무기가 좋지 않고 우리는 바로 휴전선 넘어 적과 바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전 경험도 있었던 나라고 또 우리가 그리고 바로 제때제때 무기를 공급할 수 있고 실탄 탄약도 우리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제가 탄약 관리관이어가지고 제가 부대에 소유하고 있던 발만 해도 수십만 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각 부대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풍산에서 엄청나게 제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방산주의 실적을 올려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도 당정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앞으로 이런 방산 부분에 3년간 3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 방산주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많이 있습니다. 아이스 시스템즈라든가 또 옛날 통일중공업이죠. 이게 지금 S&T 다이내믹스로 바뀌었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산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 탄약 구리로 만듭니다. 그런 탄피나 이런 부분들은 생산하는 우리의 방산 수출주로 앞으로는 손색이 없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한 방산주도 다음 주 아직도 약간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 가져온 섹터는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왔는데 눌림목을 주면서 크게 안 올라서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화성에 우리 성조기를 꼽자 하는데 우리가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도 같이 꽂혔으면 좋겠죠. 앞으로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많이 좀 스타쉽이라는 것을 통해 발사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 현재 드론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우주항공. 왜냐하면 드론도 관련하는 데가 우주항공청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주관으로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가 이제 조만간 부산 백스코라는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국방전략에서 드론 전시회가 DSK 2025가 열리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드론 관련해서 에이럭스라든가 드론의 어떤 뇌를 그죠. 드론은 간단합니다. 전투기처럼 아주 복잡하지 않고 프로펠러가 위에 달고 있고 거기서 카메라로 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그런 부분에서 이 드론의 뇌라고 하는 부분 그걸 바로 에이럭스가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함께 앞으로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3월쯤에 아마 들어오게 됩니다. 스타링크는 항공기에서도 아니면 우주에서 산악지역 사막이나 북극에서도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데 이 부분이 국내에 도입되는 이 위성통신 서비스가 들어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주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금 다음 주에 바로 우주망원경이 한미 공동 개발로 발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사하죠. 스피어 X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사되면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루미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독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 HVM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여러분께서 좀 봐야 될 종목으로 우주항공 테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주 발사체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방산하고도 엮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 로켓은 엄청난 연료로 쏘서 올라갑니다. 이 대기권을 뚫고 가려면 얼마나 연료를 많이 씁니까? 철이 녹는 온도가 한 1700도를 하는데 이 로켓 온도가 한 2500도가 넘고 그럼 철도가 안 돼요. 특수금속을 써야 되는데 그걸 HVM이 만드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 로켓을 쏘는데 연료가 뭔지 아십니까? 액체를 아니면 고체를 쓰는데 고체를 쏘는 것을 이 대기권을 뚫지 않고 넘어가면 그게 ICBM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주 개발도 방산과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주목해야 될 섹터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국 소비도 관심을 가지고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의 드론도 보시는데 제가 요거는 30, 20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꼭 포트에 반도체 쪽을 갖고 있으라고 이렇게 포트를 잡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다음 주 시장,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봤어요. 이제 중국 소비주들, 방산주들, 그리고 우주항공과 드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까지 제대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머니왕 2부 이 시간은요, 최강의 조합이죠. 와룡 선생님의 전략을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한선우 위원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이제 와룡 선생님과 함께했던 두 분의 전략이 네. 이번 주 시장에서 완벽하게 적중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쪽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고요. 시장부터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어제 미증시가 보기 좋지 못한 하락 시세로 좀 마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이슈로 한번 살펴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증시라는 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상승 중에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떠한 악재에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세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이 어쨌든 지금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표출이 된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한데, 어제 있었던 이슈를 하나 살펴보면 미국에서 이라크 쪽에 원유 수출량을 더 늘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크루드 오일 가격이 마이너스 3% 정도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충분히 저는 높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 동결해서 예상치보다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기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뉴스만 보고 또 이런 나스닥의 하락만 보고 너무 지레 겁먹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적인 부분을 좀 봐야 돼요. 미국 증시가 최근에 어제 말고 그제도 조금 하락을 하고 좋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제 환율 또 엊그제 환율을 보면 사실 그렇게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내려가요. 사실 어제는 또 조금 미증시 나스닥이 좀 2% 이상 내려가다 보니까 환율이 약간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시세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국내 나라 이 지수에서 나스닥과 가장 이렇게 같이 보는 부분은 저는 환율적인 부분인데, 환율에서 크게 이탈이 없다라면 국내 증시가 조금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큰 조정 시세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주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건 보통 대형주 장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 단에서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크게 무너짐이 없다라면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선방하는 그런 시세가 기대되니까 다음 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 걱정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쪽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섹터, 우리 와룡 선생위원님과 좀 비슷한 섹터를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쪽 먼저 볼까요? 일단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네. 첫 번째로 바이오를 조금 꼽아보고 싶어요. 오, 네. 사실 어제 나왔던 지표만 보면은 제 이야기가 뭐 당장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보다 우리가 앞을 좀 내다보는 이런 투자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증시를 트렌드를 이끌었던 건 물론 조선업종도 되겠고요. 그다음 반도체 업종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이 바이오 쪽이 그래도 상승 모멘텀, 왜냐하면 저는 첨생법 관련해서 보통 주식이라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기대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가장 급등하는 시세가 많이 나올 때가 1차, 2차 파동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기대감 때문에 보통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와룡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플이 그렇게 측정이 돼서 올라가요. 근데 그 실적이 진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한낱 테마주에 불과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첨생법 개정을 두고 뭔가 바이오 쪽이 많이 올라갔다라면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볼 텐데, 지금 어제 시장만 봤을 때 21일 날 첨생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난 뒤에 바이오 종목들, 이 관련 종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시대가 여기에서도 충분히 순환매가 꽤나 좋은 파동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을 좀 보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또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 이건 아직 발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갖는다라면 CDMO 기업들이 당연히 호재를 받을 것이고요. 그렇게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거기다 금리까지 정말 FOMC에서 낮추거나 아니면은 또 파월이 비둘기로 돌아와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라면 지금이 정말 좋은 매수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다음 주 시장에서도 하락장의 바이오는 저는 비교적 선방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엔셀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이젠셀, 그리고 세 번째 엑셀 세라피틱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거는 좀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엔셀에서 한 3일 전쯤에 얼마 전에 유전성 망막 색소 변경이라는 이 치료를 위한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예요. AAV 플랫폼 기술을 특허 출원한다라고 밝혔어요. 18일 날. 근데 그 뒤에 3일 뒤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AAV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순서가 잘 맞지 않나요? 그럼 누군가 이엔셀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CDMO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는 보진 않겠지만 이엔셀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뭔가 그림이 스토리가 너무나도 잘 맞는다. 저는 이전부터 이엔셀을 많이 주목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코스닥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인사, 진짜 고위급 인사 2명을 정말 잘 영입했어요. 첫 번째 전략기획팀의 이사,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실장. 이것만 봤을 때 이엔셀이 정말 앞으로 좀 뜨겁게 달굴 수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돼서 좀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바이젠셀. 어제도 제가 TV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저는 예전부터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최근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었고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시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좀 보이지 않나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방송에서 좀 언급했기 때문에 이 배양 배지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국내 기업으로는 좀 단단하고 또 화이트 라벨 이런 브랜드 가치를 또 다른 회사로 이전을 시켜서 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대되는 종목들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26%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종가 마감도 14.3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제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 한 30만 주가량, 그러니까 평소에는 5만 주 매수, 6만 주 매도 이 정도로 소소한 거래를 했다가 어제 기관에서 조금은 물량이 나갔는데 대표적으로 투신이나 연계금 이 수급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매도는 없었고요. 외국인에서 33만 주가량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상방으로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세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시초탄을 좀 터뜨렸다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젠셀이에요. 네, 바이젠셀 역시 첨세법 개정안 이슈에 19% 정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제 기억으로는 22년에 무상증자를 했어요. 워낙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 조금 더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지만 그 뒤로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고점에서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워낙 시초가 상장 자체가 너무 고평가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물 하락 충분히 좀 받아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바닥에서 한 번쯤 돌려내고 급락을 주고 다시 바닥을 닦더니 한 번 더 반등을 하면서 추세를 전체적으로 아마 턴어라운드에서 방향성을 바꿔간다면 지금 주가의 수준 2,940원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 많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첨세법 관련해서는 바이젠셀 역시 거기에 발맞춰서 시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엑셀 세라피틱스. 사실 이 종목은 이엔셀, 엑셀 세라피틱스, TDS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같이 상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상장 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엔셀이 최근에는 대장 타이틀을 좀 갖고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 세라피틱스나 TDS팜이나 조금은 따라가는 시세 흐름을 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신규 상장을 언제 했고 같이 했냐에 따라서 약간 그 그룹주로 묶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오름 테라피틱스가 아주 강하게 시세 분출을 했죠. 하지만 그런 종목과는 별개로 엑셀 테라피틱스는 이엔셀과 어느 정도 동반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종가 기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아마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진짜 10,000원에 가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에 정말 배양 배지 관련해서 이슈, 모멘텀이 있다라면 시가총액 1,000억 정도는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주가를 볼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좀 본다라면 저는 앞으로 그래도 이 주가 가격 상승될 요인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업종은 저는 또 반도체를 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요일 마감하고 나왔던 이슈가 어쨌든 좀 개별적으로 다를 거예요. 제가 반도체 내에서도 예를 들어 뭐 액침 냉각, CXL, 온디바이스 AI, 뭐 HBM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이제 공략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CXL 관련주는 최근에 정말 높은 상승을 보이고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온디바이스 AI도 제주 반도체가 뭐 거의 한 20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세가 최근에는 좀 그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두 업종보다 유리기판도 있죠. 유리기판은 워낙 좋은 시세를 보면서 PIE는 206%가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필옵틱스도 그에 맞게 크게 올라갔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볼 거는 저는 액침 냉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침 냉각은 크게 올라오지 못했고 엔비디아에서 우리나라 쪽에 협력사를 이렇게 뭐 구한다, 모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밝히면서 시간에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올라갔던 종목으로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정말 이 시간에 반도체 쪽에서 액침 냉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하나 찝어드렸던 종목. 삼성은 아니지만 삼성공조 시간에 상한가에 안착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 좋게 봤고요. 또 그 종목으로 투자를 참여하셨던 분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삼성공조를 투자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GST 역시 상한가에 마감되었죠. 그리고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과 같이 운영했던 뭐 워트라는 종목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한중 NCN스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봐야 될 종목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두 가지 종목은 어쨌든 대장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삼성공조랑 GST예요. 최근 시세 흐름을 보시면 크게 이렇다 할 시세는 없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다른 반도체들에 비해서는 다른 반도체 뭐 CXL 같은 경우에는 네오셈은 한 55%, 그다음에 TLB는 60% 이상 올라갔는데 크게 올라간 이력이 없고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보유자의 영역으로 매도 타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의 모멘텀을 한번 발생시킨다라면 저는 삼성공조가 가장 강한 시세 분출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가격 흐름도 물론 높게 출발할 겁니다. 올해 시초가가 이미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높이 출발을 할 텐데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타는 거는 시초가에 바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초가에 바로 못 탔고 더 올라간다면 그 위에서는 되도록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력이 되시고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GST는 사실 최근에 먼저 좀 올라갔어요. GST 차트 흐름인데 아까 삼성공조는 이쯤 수준에 있었다면 이미 GST는 상승 흐름을 먼저 보였고요. 그에 맞게 저는 GST 역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종목을 보시고 사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추천하는 코너 있죠. 거기에서 이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사실 보신다면 그 종목으로 조금 리스크를 줄이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업종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 주에도 아마 세 번째 업종에 남들이 생각도 안 하는 화장품 종목을 이렇게 제가 편입을 시키는 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 미묘함을 좀 좋아해요. 주식시장에서 너무 뜨거운 것만 다가가는 것보다 그때 당시에 일주일 전만 해도 한알령 관련해서 이슈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 차트라는 거, 이 주가의 흐름, 그다음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보면 약간 그 미묘함이 발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검색기 이런 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전체 시장을 큰 지도를 보고 알아야 저는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하는 영역의 투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 업종을 말씀드렸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는 또 최근에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너무나도 기분 좋게 한알령 소식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화장품 쪽 제가 그때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거든요. 실리콘투랑 선진뷰티 사이언스. 왜냐하면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또 이렇게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 모멘텀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알령 소식에 금요일 날 아주 좋은 시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게 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미디어 쪽을 꼽은 이유는 넷플릭스 관련, 그러니까 OTT 업체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드라마나 IP, 지식재산권을 이제 넷플릭스에 보통 판매를 하거나 많은 OTT 업체에 판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중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중국에서는 따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수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우리 미디어 회사들이 매출이 증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에 저는 한알령 관련해서 최대 수혜 업종은 물론 여행 관련주, 화장품, 게임 많습니다. 중국 소비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도 저는 미디어 관련 업종이 가장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서 살펴볼 종목은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한 가지는 일단 또 제가 평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M83. 네, M83이라는 종목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최근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원래 VFX 시각장치 관련해서는 가장 강하게 시세를 보였는데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주식시장이. 옛날에 덱스터였다라면 지금 CG 업체에 VFX를 투자한다라면 다 M83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덱스터는 거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움직임을 보이는 M83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가 제가 말씀드리고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한알령 이슈에 급등을 하고 그날은 조금 눌림을 주더니 사실 어제는 한알령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가 없었지만 M83은 또 개별적으로 3% 정도가 올라갔고 물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증가가 됐지만 나머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좀 줄어들었지만 크게 매출의 여파를 받는 종목은 아니니까 매출을 고려해서 보시기보다는 한알령 관련 미디어를 보신다면 M83 그다음 또 최근에 말씀 많이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IP 지식재산권 하면은 저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정말 엄청난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또 콘텐츠리 중앙, 예, JTBC겠죠. 예, 여기도 어마어마한 진짜 좋은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신다라면 저는 M83이랑 콘텐츠리 중앙 두 가지를 볼 것이고요. 한번 차트 흐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각을 잡고 올라오면서 5일 이평선을 유지하면서 캔들 유지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하기 전 모습,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급등이 안 나온 흐름이고 어느 정도 추세를 더 밟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이전에는 2만 원 돌파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알령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접목이 된다면 이 종목을 2만 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한번 2만 원 돌파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그 금요일 한알령 이슈가 나오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에이스토리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가장 뒤에서 두 가지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라온 게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츠리 중앙이었어요. 이 종목 역시 예전에 미디어 관련주들이 핫하고 좋을 때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기간 조정을 정말 끝도 없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보유자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정말 높은 하락을 지속해서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내려갈 때는 기간을 두고 정말 오래도록 내려가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급등을 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6개월, 1년 동안 기간을 잡고 내려왔던 거를 1년 동안 내려간 시세를 불과 한 달 만에 그냥 다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항상 눌린 종목에서 찾는다라면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지난주 마지막은 네. 화장품이었는데 이번 주는 미디어로 작식을 해봤어요.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은 미디어까지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랜만에 반도체를 다음 주에는 좀 집중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어요. 02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 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상담이 참 많습니다. 바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이네요. YG 플러스 고민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6,500원, 비중이 100%를 담으셨습니다. 매도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와룡 선생님, 네. 비중이 100%라서 아무래도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금 되면 팔면 됩니다. 아주 쉽죠. 예, 정답은 원금 되면 파시면 되고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시청자님들 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던 종목들을 막 급등하니까 막 뭔가 더 올라가겠지. 가장 돌아오지 못할 꼭지점에 사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100%. 얼마나 허탈하고 힘든 세월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거 더 빠질 건데 저희 정말 천운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는요. 이때는 왜 올라갔느냐? 여러분 이때 왜 올라갔을까요? YG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 있죠? 서태지와 있고 가족 양현석 씨가 있는데 그분의 별명이 양군이었어. 양군을 해서 YG 엔터테인먼트 하는데 그 회사 YG 엔터가 기획사죠. 그 기획사에 있는 아티스트의 음반이나 뭐 이런 굿즈라든가 캐릭터를 제작해서 파는 회사가 바로 이 YG 플러스이고 이때 왜 올랐냐? 바로 YG 엔터의 가장 크게 큰 수익원이 되는 게 바로 블랙핑크라는 거예요. 네 명인가 제가 잘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4명인데 로제하고 지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로제라는 연예인이 미국 팝스타 이제 브루노 마스하고 아파트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게 종목이 2,000원대에서 7,000원까지 급등세가 났어요. 그런 뉴스가 나서 급등할 때는 여러분은 내 거 아니다 하면 되는데 손이 안 나가죠. 손이 막 나가서 사버립니다. 그럼 6,500원 사셨으면은 지금 한 당이 반토막이 내면서 되는 상태에서 괴로웠는데 다행히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린 중국 소비주가 올라간 그 바로 중국 한알령 해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올라가서 제가 좀 더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연화, 뭐 게임, 아니 콘텐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상승세가 돈다면 원금이 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나가십시오. 그래도 아쉬우면은 한 20% 정도 놔두시는데 일단 제 말씀은 원금 되면은요 다시 이걸 갖고 나가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를 하고 다시 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 방법을 가다듬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현재 추세로는 만약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장대 양봉의 이 중간값을 지켜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갔을 경우에 지금 한 6,500원 정도까지부터 한 7,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일단 거기서 원금부터 분할해서 매도를 하시는 걸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YG 플러스였습니다. 원금까지 돌아왔을 때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또 간략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YG 플러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원금 되면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하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가 기다리고 있네요.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바이오니아고요. 네. 27,400원에 20%인데요. 아, 네. 네, 작년 8월 달에 사갖고 너무 고생이 많아요. 아, 작년 8월에 매수를 하셨군요. 바이오니아 27,4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네네. 20%입니다. 자, 한선우 위원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볼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잘 네, 보고 마음이 있습니다. 좀 힘드실 고맙습니다. 텐데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 뭐 진짜 좋으면 좋다라고 제가 딱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정말 너무 좋은 종목이다. 그 뒤에 저번 주에 진짜 초급등을 하기도 했고 정말 좋다라면 좋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오니아는 사실 조금 힘든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료들 이슈들을 다 오픈을 했지만 주가의 수준이 지금 계속해서 하방 국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연결이 될지 사실 약속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최근에 있었던 뉴스를 하나 보자니 이제 비만 치료 관련해서 사실 이것도 너무 늦었어요. 예전에 다 뜨겁게 달구었고 그 관련 종목들은 이미 다 시세를 해먹고 나간 상태고 바이오니아 역시 이 부분이 크게 극대화된 재료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 흐름도 보시면은 정말 우하향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첨생법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앞다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이오니아는 그와 관련된 종목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어요. 근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첨생법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바이오니아는 사실은 저는 조금은 비관적이고 뭐 그렇다라고 이 회사가 크게 문제를 치고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사고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를 장담을 못 드리겠다라는 게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 하락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을 크게 찍고 반등을 되돌린다라고 해도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 주가의 수준이 2만 원, 18,000원 이상도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주에 반등이 있다라면 저는 18,000원, 2만 원 정도를 목표하고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돼요.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또 내 원금까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냉정하게 봐서는 이 종목이 지금 시청자님 단가까지 올 수 있다라면 매우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위원님 또 솔직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00원에서 2만 원 돌파도 사실상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좀 돌파가 나온다면 이제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매도 전략을 세워보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서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덱스터 고민으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4,520원, 그리고 비중은 25%입니다. 와룡 선생님,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신고가까지 나온 기업이네요. 이제 콘텐츠와 미디어 쪽에 대한 관심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 종목도 이제 근데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텍스트가 지금 매수가가 14,000원 정도라면은 한참 올해 작년도를 지났네요. 14,000원에 가는 거는 23년도입니다. 2년 전인데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차트로 보시면은요. 지금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먼저 요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이 덱스트란 종목이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별도로 해서 지금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5년째 적자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년간 넘어서면은 상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별도 기준으로 한 해라도 만약에 그 영업이 흑자가 나면 또 이연이 돼서 조금 더 연장이 되지만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이 중에서 또 특례 상장이 된 종목들은 그 5년간 적자를 보더라도 그 상장 유예를 좀 해놓습니다. 지금 이 덱스라는 회사는 CJ E&M도 2대 주주로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고 거의 1,000만 명이 본 영화 있죠. 신과 함께 그 영화의 감독이 창업한 회사 김용화 감독이죠. 이분이 2015년도에 코스닥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서 2015년에 특례 상장을 된 기업입니다. 적자는 상관없지만요. 지금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특례 상장도 지금 말이 많거든요. 계속 좀비처럼 있는 기업들. 계속 돈만 까먹고 주주들한테 증자받아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 종목들이 우리 이 코스피나 코스닥을 좀먹는 그런 제도라고 언제 또 상장 폐지를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을 잘 보고 투자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렇게 해서 VFX라죠. 비주얼 이펙트.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특수효과 나온 부분을 하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지오 그리고 신과 함께 보셨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영화의 재미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에서 경쟁이 생기고 하면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특히나 이 종목은 중국 관련해서도 뭐 영화 콘텐츠 이런 쪽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 중국 콘텐츠 관련해서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VFX 관련 수요가 많아지면은 실적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지금 14,500원까지 올라가려면은 일단 이 부분에 물린 사람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11,000원 정도 부분이에요. 이때 가서 이 부분에 있는 매물을 받은 분이 정말 끝끝내 버텨가지고 원금이 만약에 지금 현재 7,800원인데 10,000원 수준만 넘어가도 아우 그동안 고생했다고 다 팔고 나갈 경우에 주가는 꺾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0%인데 추가 매수를 저는 관한다 해도 지금 원금 되기는 힘들대 만약에 지금 이 추세를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은 10,0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적이 또 지금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반등하는 여지는 있는데 원금은 조금 요연하고 만약에 아쉽다면은 이 종목이나 다른 종목들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종목 중에서 뭐 콘텐츠나 이런 종목에 그쪽에 이쪽 물탈감을 넣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여기에 투입을 하시고 덱스터가 앞으로 실적 성장이나 앞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CJ E&M도 2대 주주로 있으니까 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또 해 나가겠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더 가져갈 때 원금은 조금 그런 희망은 조금 낮추고 이 종목에는 투자를 물타기 할 자금이라면 다른 종목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덱스터 이 종목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의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10,000원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선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전화가 기다리고 있네요.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 있으실까요? 버넥트 4,880원에 네. 그 비중 30%고요. 네, 버넥트고 매수가는 4,880원, 비중이 30%이시군요. 예. 자,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게 어제 들어왔거든요. 어제 매수했거든요. 진입을 하셨군요. 예, 네. 노리고 있다가 급등주 차트가 돼서 들어왔거든요. 네, 시청자님 그 볼륨을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한선호 위원님과 함께 버넥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종목을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은 또 소형주 종목 중에 하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매수 단가가 일단 5일선 타점을 잡는 거래 어제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매수 시점은 저는 비교적 양호하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AI XR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슈를 받으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 종목이 급락할 때부터 좀 봤어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버넥트랑 이노시뮬레이션 이런 종목들을 좀 봐왔는데 그 뒤로 정말 줄기찬 하락을 했고 최근에 바닥에서 좀 크게 되돌렸는데 점상한가까지 갔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종목 누군가 만지는 이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약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종목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단가가 5,500원, 6,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정말 마음을 졸이셔야 되는 건 맞지만 매수 단가가 5일선 떨어지는 점에서 딱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매수를 훌륭하게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물론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만 완만했다라면 저는 월요일 날 괜찮은 시세가 정말 기대될 수 있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월요일 날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저점에서는 좀 크게 올라왔어요. 100% 가까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뭐 다시 한번 3,500원, 3,000원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오늘 그 금요일 있었던 저가 라인인 4,67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라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 조금 더 밑에 4,000원 부근에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30% 비중은 조금 높은 상태라 올라오면 당연히 5%에서 7% 정도 목표하시고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6,000원 목표하시고 그리고 내려가더라도 동일합니다. 네, 내려가더라도 전저점을 이탈한다라면 절반 정도는 대응하시고 조금 더 밑에서 한번 받아본다라면 그 뒤에 풀리는 시장에서 한 번쯤 급반등을 주기에는 손색 없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수익 한번 목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를 훌륭하게 참 잘하셨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버넥트였고요. 시장만 완만하게 움직인다면 이 종목 참 좋은 종목이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어느 정도는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좀 급등할 때 이제 수익을 잘 챙기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세트랙 아이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3,922원. 분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비중은 20%네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와룡 선생님, 우주항공 관련 기업입니다. 네. 앞서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우주항공 섹터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추가 상승 여력 더 있을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한 3일간 내려왔죠. 조정을 받았고 지난번 2월 18일 날 8% 정도 장대 양봉을 다음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내려왔는데 추가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주, 항공 이쪽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회사는 위성 개발하죠. 위성 개발과 통신 관련 이쪽인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미국과 합작해서 스페이스 아이라고 해서 우주 관측, 지구 관측 위성을 지금 바로 쏘아 올리게 되는데 이쪽 수혜를 세트랙아이 직접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주어진다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봐서 딱 하나 흠이자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로 대주주로 가져갔죠. 얼마 전에. 하나그룹이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흠이자 아니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최근에 한동안 빠졌다가 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적자를 계속 봤어요. 22년, 23년, 24년, 작년까지. 3개월 연속 적자 보던 게 올해부터, 25년도부터 이제 흑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실적이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든든한 백그라운드엔 하나그룹이 이렇게 있죠.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 저는 이 고점까지도 충분히 가고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통과하면은 더 높은 상승도 갈 수 있는데 일단은 목표는 일단은 전 고점 부분에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24년 1월에도 그리고 25년도 1월에도 여기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이 가격이 58,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53,000원에 산 부분이 58,000원에서 만약 그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또 시세가 나오고 신고가 나오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머뭇거릴 경우에는 비중을 현재 20%인데 좀 많이 줄여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익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세트랙아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섹터였는데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AMG 엔터네요. 네, 그리고 매수가는 34,1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콘텐츠와 엔터 쪽에 이번 주 시장을 좀 이끌었잖아요. 네. 과연 다음 주 시장도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앵커님은 엔터니까 엔터 종목일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 유명한 파산핑을 만들었던 티니핑 그 아기 네. 캐릭터 만들었던 회사예요. 아, 네. 이제 부모님들한테 파산핑이라고
화산이라고 불리죠. 왜냐면 애기들이 화산에서? 너무 네. 사달라고 하니까 정말 그만큼 인기가 많다. 이 회사의 캐릭터가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음고생은 심하셨을 거예요. 34,100원 정말 제가 보기엔 한 2년 전쯤에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진짜 큰 하락 시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지만 회사의 실적 정말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티니핑을 가지고 연극이나 공연, 만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정말 영업이익률이나 괜찮게 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도 확실히 있고 이 회사가 사실 크게 하락을 할 때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분명히 바닥을 돌려내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종목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 좋게 저도 보는 종목인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34,100원에서 오랜 기간을 갖고 있다 이제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조금 높게 올라온 편이에요. 지금 절대 추가 매수를 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저는 이게 조금은 내려와서 예를 들어 한 2만 원 정도 부근까지 온다라면 정말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날짜가 2월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뭐가 있나요? 이벤트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모멘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국 관련 한한령이 해제된다라면 그에 따른 모멘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저출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료의 박자가 너무나도 괜찮은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24,400원 현재가에서 추가하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분명히 내려올 거고요. 2만 원 초반 정도에서 비중 10% 정도 더 담고 어느 정도 내가 단가를 낮추고 조금 보신다라면 저는 좋은 성과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산핑 재밌네요, 네, 위원님. 네, 티니핑 회사 SMG 엔터였습니다. 재료는 굉장히 좋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2만 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도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S-오일이 고민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62,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정유와 석유화학 이쪽 요즘 시장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와룡 선생님, 네.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간략하게 차트만 봤을 때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S-오일은 옛날 쌍용 종류죠. 쌍용 종류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지금은 아마 해외에서 중동 쪽 자금이 들어가서 아마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중동하고 지금 트럼프로 계속 유가를 인하시키려 합니다. 그런 부분이 유가가 좀 올라가야지 정유회사 수익이 남겠죠. 유가를 계속 내리는데 이런 업종은 피해야 될 업종인데 지금 62,500원에 10% 들어있으니까 지금은 일목균형상 일단 반등은 추세가 나오고 그 목표치는 한 65,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9,800원, 6만 원 밑에서 물타기를 하십시오. 물타기를 한 다음에 단가를 낮추고 일단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수익으로 나오십시오. 65,000원 정도까지 가면서 수익 나와서 이 머니양 보시고 저희들이 종목 섹터를 바꿔 가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오일도 또 솔직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물타기 전략까지 함께 하면서 65,000원 목표가 바라보자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레뷰 코퍼레이션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3,130원, 비중은 20%네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선호 위원님, 네.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네. 고민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매수가에서 움직임이 없으셔서 이 종목을 팔아야 되나 보유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은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종목이 뜬 이유는 이제 샤오홍슈 관련 종목으로 강세를 보였죠. 미국에서 틱톡을 이제 밀어내면서 샤오홍슈 쪽으로 가입자가 몰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이슈가 있을 때 이전 같으면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겠지만 시장은 자꾸 트렌드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보유해서 갖고 있는다라면 히토류가 아닌 샤오홍슈 이 관련 종목 비중 20%는 조금 높을 수 있어요. 한 10% 정도를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조금 괜찮게 반등을 해서 14,000원에서 15,000원 이상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상 크게 올라가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중국 관련해서 뭔가 압박이 있을 때 더 좋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14,000원, 15,000원 목표하셔서 절반 정도는 터시고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미국이 자꾸 중국한테 그러는 거. 그렇지만 그에 대안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조금 더 큰 시세가 있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레뷰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또 이슈도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두 분의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먼저 살펴볼 텐데요. 와룡 선생님, 저희가 지난달에 재건주죠. SG 공략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크게 나오면서 20% 이상의 상승률을 챙겼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어제 좀 시세를 약간 냈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재건주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시기일까요? 재건주 관련해서 여러분도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지금 수익률은 22% 나오는데 지금 22%에서 지금 제 추천가 부근에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반납한 이유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의 기대감이 상당히 좋았죠.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종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뜸들이고 있으면서 지금 돌아가는 게 이상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도 패싱시켜버리고 유럽도 패싱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푸틴하고 만나러 석삭석삭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럽도 지금 종전 관련해서 자기들 몫이 줄어들까 봐 우려하고 있고 제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더 하죠. 지금 그만큼 무기 지원 해주고 있으니까 히토류 달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워서 이제 전쟁에서 다른 강대국들이 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은 따고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전이 멀어질 것 같아서 빠졌는데 그렇게 해도 종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종전주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 매수할 타임이니까 지금 오히려 서서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지금 서서히 3,0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여러분 이 말고도 종전주 재건 관련주 많이 있죠. 대동기어라든가 이런 전진건설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여러분 보시면서 저점에서 살살 매수할 타이밍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 SG와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G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지금쯤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여쭤볼게요. AI 종목인데요. 셀바스 AI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2월 초에 소개를 해주시고 이 종목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25%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AI의 시장은 또 어떤지, 셀바스 AI는 어떤지 궁금해요, 위원님. 셀바스 AI 관련해서 여러분께 참 이 회사는 쭉 계속 봐와야 된다겠죠. 앞으로 이제 글 쓰는 것을 말한 것을 바로 여러분들 보니 플리토라는 종목 있죠. 우리가 말한 것을 통역해 주는 것, 우리가 말한 것을 글자화 시켜주는 것들. 그러기는 인간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그런 인간의 몸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만 로봇이고요. 인간이 쓰는 것 이걸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이런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셀바스 웨이는 음성을 바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그런 기능하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게 있고요. 이 셀바스 AI도 앞으로 지금 여러 군데 막 참전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만들고 있고 지금 구글도 만들고 있고 인공지능 챗 GPT 관련해서 서로 참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거기다 딥시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키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개발해서 나도 해볼까 비용도 저렴한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런 사람들이 해서 이 AI 관련해서 발전은 우리 인류를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면서 발전을 시킬 거니까 셀바스 AI도 지금 제가 13,600원인데 지금 조금 상승된 상태예요. 20% 가다가 내려왔는데 눌림목으로 생각하시고 14,000원에서부터 14,500원부터 지금 서서히 재탕으로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 수익으로 아마 보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셀바스 AI도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선호 위원님의 지난주 종목도 하나 볼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에이펙트 소개를 맞아요. 해주셨죠. 네. 한 주 만에 이 종목이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저 이 종목 먼저 볼까요? 네, 코어라인 그렇죠. 소프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여의도 클래스에서 1월 말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와,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바로 네, 엄청나게 맞아요. 상승이 있었네요. 네. 60% 가까운 상승입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의료 AI 쪽으로 좀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최근에 사실 신테카바이오가 먼저 한 50% 이상 올라왔는데 코어라인 소프트가 바로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두 종목 모두 제가 이렇게 언급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앞다퉈 막 이렇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기분 좋게 의료 AI 플랫폼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바라봤는데요. 저는 그래도 코어라인 소프트는 아직까지 시세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FDA 임상이 아니죠. 그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이제 통과를 좀 받았다.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가장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한번 했는데요. 그 뒤로 눌림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의료 AI 쪽으로 내가 한번 투자를 접근하신다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5일선이 이탈되는 구간 한 9,000원 초반 정도가 되겠네요. 이쯤에서 또 매수를 하신다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파동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도 좋았고요. 제가 얼른 공개를 하고 싶어서 종목을 또 그러게요. 하나를 말씀드렸죠. 에이펙트였습니다.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한 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온 네,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순환매매 반도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종목 상담에서 이 종목을 그때 긍정적으로 매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사실 저는 진짜 딱 다음날 되자마자 상한가에 가는 게 아닌가 정말 저도 설레이면서 봤는데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고 한 20% 정도 급등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워낙 시초가가 높았기 때문에 약 10% 정도 상승으로 보여지는데 그 뒤로는 사실 좀 시세가 안 좋았던 거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조금은 내리막길에 조금 놓여지면서 보다 좋지 못한 하락 시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금요일 날 사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정도 빠졌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 AMD, 그다음 뭐 브로드컴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다 하락됐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쪽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앱칭 냉각 빼고는 조금은 조정세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되니까 보유자분들이 있다라면 조금 더 고가를 높여가는 거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코어라인 소프트부터 에이펙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또 들어봐야 될 텐데 완용 선생님.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 전략을 세워주신 것도 이번 주 시장을 완벽하게 적중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는 오늘 나온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주셨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네. 제가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종목 이름은 콘텐츠 관련해서 스튜디오 미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네. 급등을 했지만은 충분히 내려오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 회사를 먼저 소개하자면 스튜디오 미르라고 해요. 스튜디오 뭐가 어떤 생각납니까? 아티스트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 스튜디오는 뭔가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이 나겠죠. 스튜디오 미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저도 애니메이션 저 성인에서 안 보다가 최근에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러 정말 어린이 봐도 좋을 정도로 재밌는 회 많던데 이 애니메이션을 총괄한 제작 기업으로서 메이저 글로벌 온라인 영상 서비스 OTT라고 그러죠. 넷플릭스 같은 이런 회사 3개사를 진짜 파트너사로 확보하는 국내 최대의 어떤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괜찮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회사가 지금 일본의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토에이 애니메이션인데 이 회사가 네이버 웹툰 해서 고스라 시리즈를 같이 애니메이션 제작하자고 MOU까지 체결해서 다국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고 중국 관련해서 한알령이 해제되면은 이쪽의 모멘텀이 추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알령의 수혜는 먼저 몸으로 갈 수 있는 연예인들 공연기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섹터들이 먼저 오릅니다. 그래서 SM이나 이런 게 올랐지만은 다음에 이제 미디어들도 촬영했던 것을 이제 중국에다 풀면은 앞으로 아니 과거에 만들었던 구작이나 신작 부분이 앞으로 총으로 동시 방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부분이 중국 분들에서 충분히 소비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져왔고 지난 2024년도에 무상증자를 했어요. 한 주당 5주의 무상증자 참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무상증자를 500% 했다는 거는 대주주가 어떤 지분 늘리고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는 상승할 의도도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있고 지금 또 뭐 어느 정도 12,000원 하던 게 지금 2,000원대까지 내려온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한한령 해제와 함께 뭔가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목표가를 5,000원 정도로 잡고 주가를 손절은 이 바닥권인 한 2,000원? 네. 예, 2,000 2,000원 정도로, 2,500원 정도, 네. 2,478원이니까 2,500원 정도로 잡고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월요일부터 좀 빠질 수 있겠죠. 시장이 빠졌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차곡차곡 분할 매수를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께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다음 주 시장 전략 이제 봐야 하는 섹터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략해볼 종목은요, 바로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2,500원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선호 위원님의 종목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위원님도 앞서 이제 전략 섹터 짚어주실 때 오늘 제약바이오 네. 그리고 반도체 미디어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 오늘의 마지막 공략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쪽인가요? 저는 반도체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액칭냉각, 물론 시간에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역시 6% 정도 상승 마감을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일봉으로 크게 올라온 게 없고 충분히 여러 가지 재료도 엮으실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바로 워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워트는 일단 사용되는 초정밀 온수도 제어 장비와 이제 항온기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정말 다양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 세메스, 제우스, 사이맥스, 이오테크닉스 정말 우리나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 모두 다 고객사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멘텀이 물론 액칭 냉각 관련 직접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기술력을 어느 정도 보유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HBM 관련주로 사실 많이 엮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HBM4 관련해서 6세대죠. 6세대로 넘어갈 때 이슈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워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를 올해 초부터 계속 공략을 조금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뭐 공개 방송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과 좋은 수익 구간도 우리가 지켜봤는데 앞으로 본다라면 저는 워트가 충분히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중형주 이상급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돼서 가져왔고요. 차트를 한번 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쪽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1월에 한번 눌림을 주었고 그리고 난 뒤에 딥시카 악재의 하락 뒤에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지 뭐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월요일 시초가가 한 6% 정도 5% 정도 상승 출발할 겁니다. 그 뒤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약세일 수 있지만 저는 액칭 냉각 관련해서 삼성공조, GST, 뭐 한중 NC엔스 그리고 워트 이런 종목들은 괜찮은 시세가 좀 그려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 반도체 쪽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액칭 냉각 또 HBM 6세대 이쪽으로 한번 공략 종목을 찾고 싶다라면 워트라는 종목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선호 위원님의 다음 주 공략주는 워트, 반도체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공략해볼 종목, 오늘 두 분은 한한령 해제 수혜주, 그리고 반도체 종목 짚어주셨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더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래서 두 분이 공개 방송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안내 전부터 두 분의 공개 방송에 대한 문의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와룡 선생님, 오늘 안내 방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도 조금 했었는데 네. 지금 제가 제목이 인디안 기후제 투자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 꼭대기에 몰려가지고 언제 오르나 이 기후제를 풀지 말고 정말 비가 올 때를 노려가지고 그때부터 기후제를 드리는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께 짧은 시간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끝난 다음에 와룡 선생님과 또 소통하면서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선호 위원님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오늘 어떤 시간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선순환매 섹터. 정말 미리 보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이걸 다 따라잡기가. 제가 기억나는 거 아무도 안 볼 때 게임주의 데브 시스터즈를 말씀드려서 최근에 좋은 흐름.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 물론 이슈를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또 미디어 관련 종목에서는 에이스토리.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다 잡고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예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뜬 종목을 보고 불나방처럼 쫓기보다는 예열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동이 출발돼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고수익을 만들어질 테니까 이러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선호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역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시장 전략도 궁금한 것들 여기서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통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선호 위원, 와룡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